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는 AI 마케팅 과목 2주차 엔지니어 시각으로 문제를 통찰하라 내용에서 2-1 문제 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AI 혁신 이해 그 다음에 문제 정의에 들어가는 이 자리를 할 차례죠. 그래서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파악 중요성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할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59분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쓰고 나머지 1분은 해결하는 데 쓰겠다. 이 내용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만큼 문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파악이 완전히 되고 나면 해결하는 것은 더 짧게 시간을 주어줘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은 문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에 문제를 제기해보고 거기에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 요인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죠. 조금 과장된 예를 들자면 당근이 대나무처럼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한 말을 키우는 농부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시다. 당근이 너무 작아서 많은 양의 면적에서 당근 재배를 해야 되는데 당근이 대나무처럼 컸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겠죠.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상적으로 대나무가 1년에 20에서 30m를 성장하는데 그 성장 인자를 당근에 심는다면 당근이 대나무처럼 자라지 않겠는가. 그러면 말을 키우는 농부는 많은 면적의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말을 키우는데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제 제기에서 문제 해결이 크면 클수록 아주 굉장한 획기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술이 건강에 좋았으면 쓰겠다.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건강에 좋은 100% 건강에 좋은 술을 만든다면 대박을 치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니까 아직까지 지금 개발된 것은 알코올에 술에 건강 제제를 조금씩 넣어서 건강술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의 복분자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복분자가 건강에 좋다니까 술에 복분자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술이 건강에 좋다는 것에 대한 니즈가 있었을 때 거기에 건강에 획기적인 것을 넣었을 때는 큰 문제 해결이 되지만 약간만 해결이 돼도 매출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이건 기본 마케팅에서 진행한 거고요. AI 마케팅에서는 소비자가 뭘 원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혁신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해가는 그런 순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문제 정의가 중요한가 하는 부분인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정답을 맞추려면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법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을 풀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보다 변화가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일이 많았는데 풀어야 할 문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는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떤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인공지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시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해달라는 어떤 소비자의 고객의 요구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통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만 AI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AI 혁신은 새로운 기술 궤도를 만들어내는 급진적 혁신이기 때문에 이 앞전 시간에 급진적 혁신이라고 이야기했죠. AI 혁신은. 그래서 참고할 만한 선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정의를 내리는 방식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중요성 사안에 대한 문제를 짚어내면 거대한 기회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크게 짚어냈을 때 거대한 기회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정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IBM을 주축으로 PC가 대중화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PC 확산에 비해서 그 안에 들어갈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런 공백을 발견해서 MS-DOS, 윈도우 시리즈를 사용자 친화적 운영체제를 개발했고 그렇게 해서 IBM은 PC와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자면 사실은 IBM은 PC, 하드웨어, 퍼스널 컴퓨터를 개발해 놓고 그 안에 운영할 운영체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IBM보다 더 먼저 애플이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하드웨어 안에 쓰는 운영체제를 개발했었습니다. 일명 매킨토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미 애플은 그때 마우스를 사용하는 매킨토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IBM은 만들어 놓고 운영체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플에게 그 운영체제를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시 학생이었던 빌 게이츠에게 찾아가서 운영체제를 한번 만들어 달라 했던 것이 MS-DOS입니다. MS-DOS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윈도우하고는 틀립니다. 마우스를 쓰지 않고 일일이 명령어를 다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크 카피 그러면 디스크 카피 이니셜 전체에서 쳐야만 가능했던 그렇게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에서 매킨토시 프로그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BM은 MS-DOS를 시도했는데요. 빌 게이츠가 개발한 MS-DOS가 불편하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IBM은 그냥 무료로 PC를 구입을 하면 아예 MS-DOS를 무료로 깔아줬습니다. 대신 물론 IBM이 빌 게이츠에게 프로그램비는 줬겠죠. 그래서 지금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객들이 많이 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발했던 것이 마우스를 사용하는 윈도우 시리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 상황에서 빌 게이츠는 정말 막막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기회를 포착해서 퍼스널 컴퓨터 안에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면을 쓴 기회다.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문제를 포착하면 강력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예 퍼스널 컴퓨터를 개발해서 운영체제 자체가 없었을 때 이런 내용에 봉착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장 가도를 달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문제를 정확히 모른 채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는데 무엇을 해결할지 모르고 작업하면 정작 사용자에게 맞지 않는 제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는 것, 정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시장성이 없는 쓸데없는 걸작이 만들어졌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AI가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AI 혁신의 초보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침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답을 풀어라고 했던 이야기가 지금 AI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인에게도 유효한 말이 됐다는 내용을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찰해야 되는데요. AI 혁신은 문제를 정의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힘들겠죠. AI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무엇을 혁신할지 통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행 중인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서서 번닛을 열어봐도 자동차의 문에 안은 눈에 뭐가 문제인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부 구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뭐가 잘못됐는지 또 뭘 고쳐야 하는지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AI 혁신은 인공지능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 시각으로 AI의 가능성을 펼쳐낼 거대한 길을 찾는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 요지는 뭘까요? 문제를 통찰하는데 그냥 통찰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엔지니어 시각으로 내다봐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찰하는데 엔지니어 눈으로 문제를 통찰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AI 기술로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에 무인 자동차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 새로 시작된 것이죠. AI 기술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무엇인가를 보고 하는데 지금 인간의 감성 이것만큼은 AI 기술로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요즘은 시인의 감성을 집어넣고 소설가의 감성을 집어넣는 AI까지 나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새롭게 적용을 해볼 만한 영역은 어디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컴퓨터는 생각을 못할 것이다 했는데 감성은 집어넣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인의 감성과 소설가 감성과 예술가 감성을 넣었더니 그런 감성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새롭게 적용해볼 만한 영역은 어디인가 알아보고 사용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합니다. 어떤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인공지능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가치 그것도 종류별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나무가 한 가지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무를 가져다가 어떤 목재로 해서 목공 기술을 도입을 해서 어떤 것을 만들 수도 있지만 나무 그 자체가 적용으로 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나무는 그냥 나무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걸로서 가치를 합니다. 어떤 나무는 꽃을 피워서 꽃의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가지고 한 가지 나무지만 몇 가지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또 생각하고 AI가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AI가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은 뭐 끝도 없이 우리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글 수석 디자이너인 제이크 랩은 구글에서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이는 아이디어가 거대한 사업적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풀어낼 만한 문제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기술에 대한 지식, 이것은 AI 혁신의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엔지니어 관점으로 보이는 아이디어가 거대한 사업적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AI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전 시간에 AI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의 파악의 중요성에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에 연구해 놓은 과정 중에서도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할 때 문제를 파악하는데 이 내용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로 결론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이야기할 때 당근과 대나무를 이야기했는데, 문제 해결 폭이 크면 클수록 AI 혁신에 큰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 마케팅에서는 문제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매출 올랐으나 문제 그 자체를 찾아내는 것, 이것들이 좀 더 획기적이었을 때 문제 해결 폭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가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요즘 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AI 기능이 별곳에 닿습니다. 증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 매매자들이 거의 기관이나 외국인에 휘둘려서 많은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하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생각을 할 정도로 주식시장을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요즘 지금 AI 기능을 가지고 일반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 그 AI 기능의 소프트웨어 그 기능을 팔아먹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일일이 그 데이터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데 AI 기능이 분석을 해주고 찾아내주고 이걸 옳을 것이다, 나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을 판단해주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서부터 아주 큰 금액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AI 기능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소프트웨어를 그 기능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주식 투자까지도 AI 기능이 필요한데, 소비자들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쪽을 투자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 기능을 통해서 100% 돈을 버는 게 아니지만은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시간과 그리고 정신적인 것, 기술적인 것을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까지를 경제성을 따져서 진행을 해야 될 건데, 이 내용 부분은 차차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반복적인 일이 많고 조금 더 해서 하면 됐지만, 지금 우리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는 시기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통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없는 내용의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AI 혁신인데, 그러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거대한 혁신을 이뤄서 기회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들이 많았을 때는 얼마든지 또 사례를 보고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급진적 혁신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차후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미 AI 기능에 필요한 알고리즘이라든가 데이터를 그 자체를 아니면 어플을 각각이 경제성 있게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놓은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사서 또 그 데이터를 사서 아니면 그 어플을 살 수 있도록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똑같은 인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차차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퍼스널 컴퓨터가 IBM 창시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PC가 성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개발해 놓고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답니다. 세상에서 IBM 창시자가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면 세상에서 한 5대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예측을 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으니까 무한한 오늘날의 인터넷 시장에 기하학적인 소비자가 생기고 또 거기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IT 시대가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복습을 지금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용자에게 맞지 않는 제품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연구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장성, 경제성이 없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정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선가는 이걸 주었을 때 엄청나게 반가워하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우리 AI 혁신의 중요한 덕목으로 아니면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지 통찰을 하려면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 시각으로 봐야 아주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술이 없다면 자동차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에 차량 덮개를 열어봐도 자동차의 문외한은 눈에는 뭐가 문제인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I 혁신을 이루려면 인공지능 지식을 가지고 엔지니어 시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찰하는데 중요한 6가지를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고 새롭게 적용해 볼 만한 영역은 어디인가,
이 내용은 지금 전장에서 전주 1주차에서 이야기했듯이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적용해 볼 만한 영역이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전에 알파고가 바둑을이겼지만 그 내용을 다른 곳에도 적용해 본다.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문화예술에서 나왔던 내용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소스를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까지도 또 그런 영역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2-1 오늘은 문제 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2에서 좋은 문제 정의의 조건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